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융합형 인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융합형 인재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제 취업이라든지 인재 육성 이런 부분에서 트렌드처럼 나왔던 단어 같은데, 요즘은 거의 매년 비즈니스가 바뀌고 세상이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를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고, 평균 실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다양성의 가치가 너무나 커졌고, 이제는 정말 다변화하고 다양한 니즈들이 정말 존재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융합형 역량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의 한 반평생을 융합형 인재로 살아온 제가 제 경험담으로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어떤 강점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취업이라든지 혹은 미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에는 이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도 전기공학으로 갔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방송학이라는 이제 인문학 쪽 이제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함으로써 전기공학과 신문방송학을, 공학과 인문학을 복수 전공한 케이스고요. 이런 역량을 가지고 한국의 10대 대기업 그룹 중에 한 곳에 들어가서 방위산업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에서 한 4년 좀 넘게, 회사 브랜드 홍보팀에서 4년 정도 있으면서 총 9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던 케이스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대학교 때부터 융합형 역량을 쭉 계속 키워오면서 그 융합형 역량으로 먹고 사는 데까지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융합형 역량으로 회사 생활도 해보고 하니까 뭐가 좋았냐, 이런 가치들을 좀 공유드리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한 사고를 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왜 유연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지를 말씀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학을 하다가 인문학을 배운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개의 전공을 했으니까 두 개의 지식을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전공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유연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라도 단편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고민해보고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되는 방식이 맞닥뜨린 경우들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공학과 인문학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두 분야에서의 전공 분야인 거잖아요. 근데 공학과 인문학은 정말 완전 다른 전공이거든요. 이제 완전 다른 분야의 전공을 공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학만 배우던 하나의 어떤 전공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냥 교양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챌린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타협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연한 사고를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문화라든지 시험 방식이라든지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달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과에서 공대로 와가지고 가졌던 이 저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교류 방식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공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방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답을 찾아내면 되고 명확한 답이 있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답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주장을 도출해내가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 그래서 처음에 시험 쳤을 때는 거의 비포 용지 2장 이상씩 적으라는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 페이지도 못 적겠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가는 방식은 공학적 사고였던 거예요. 근데 인문학의 전공에서는 완전 다른 패러다임을 적용을 해야 됐었고, 이런 변화들을 끊임없이 적용해 나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식적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방식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 방식이나 그런 프로세스들이 아닐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주입하면서 이 변화들을 적응해 나갔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제가 새롭게 복수 전공하는 인문학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험도 잘 칠 수 있게 됐었고, 그리고 그런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화가 될 수 있었고, 뭔가 이런 방식들을 계속 수용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런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현 방식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달랐었거든요. 정말 다른 나라로 유학 가는 것처럼 인문학이라는 세상으로 유학을 온 상태였거든요. 인문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해보고 같이 조별 과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인문학만 배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라든지 교류 방식,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도 함께 알 수 있게 되고, 공학과 이제 인문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비교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
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적 사고라든지 좀 결과론 중심적인 혹은 또 뭐 제품 설계적인 측면이라든지 효율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또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심리를 고민하고 혹은 뭐 또 경영학적인 측면들,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교류하는 방식도 너무 달랐던 것 같고, 뭐 교류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스타일까지 이런 것들도 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또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또 저만의 수용하면서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유연한 사고를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후에 나올 것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인 유연한 사고에서 다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려보면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구성하고 있고, 뭐 미래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 시대가 오더라도 저희가 강점인 소프트웨어 역량들을 키우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학적인 기술들, 기술 기반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베이스가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학적 역량은 끊임없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할 것 같고, 급변하는 세상, 정말 다양성이 커지는 이런 세상에 알맞은 제품을 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니즈를 알아야 되고, 인간 간의 어떤 심리를 알아야 되고, 서비스 니즈를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또 인문학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학적 역량과 인문학적 역량이 맞춰서 어떤 회사가 운영되고, 그런 역량들이 통합돼서 미래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마치 내가 야 하면 너는 예라는 이제 김태우의 노래처럼 서로 이제 궁합이 잘 맞아야 되고 서로 잘 알아야 되는데, 연인처럼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한 분야에서만 성장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두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것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미 그때 알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었고, 그런 것들이 다 곧 소통력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서는 그러니까 인문학 전공한 사람들이 살짝 공학을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학적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딱딱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경향을 예전부터 겪었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학적 관련 정보들이라든지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학적 관련 어떤 지식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되게 불편하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고, 빨리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또 효율적인 소통 방식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학적 역량으로 업무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역량을 가진 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의 경험을 함께 갖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도 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소통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공감을 함으로써, 이해를 함으로써. 그리고 뭐 사소한 걸 수도 있겠지만 두 개의 전공을 다 겪다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대학생활도 유사하게 겪어본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끌어내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소통을 잘 하게 되면 결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유연하게 수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 자체가 좋은 소통 능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의 의도라든지 목적 자체,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상대방 의견을 조금 더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이게 곧 창의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방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정답이 꼭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고들을 유연하게 조합해보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의 의견들을 조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좀 경직된 사고보다는 유연한 사고에서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유연한 사고를 기반한 소통 능력으로 인해서 창의성까지 도움이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두 개의 전공 지식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공 지식들을 결합한다면 차별함 한 스푼도 추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창의력 같은 부분에서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뭐 예산이라든지 경영 환경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바뀌면 빠르게 또 변화에 적응해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다 유연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유연함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해서 결국 실행까지 제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른 전력이나 다른 대안으로 일어서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곧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뭐 융합형 역량을 키움으로써 유연한 사고를 조금 더 일찍부터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공학과 인문학 다양한 융합형 역량을 키우는 게 기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보통 이제 사고가 경직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융합형 역량들을 키워나가게 되면 사고가 조금 더 덜 굳어질 것 같고,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속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다양한 업무 방식이 생길 것이고, 회사를 안 다니더라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생활 방식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텐데,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더라도 이런 융합형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가지면서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상황에 닥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연애나 결혼에서도 되게 이 적응력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면 요즘 더 이제 취향들도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특정할 수 없고 보편화시킬 수 없는 그런 취향들이 정말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애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뭐 결혼까지 하면은 상대를 이해해야 되고, 상대의 취향과 나의 취향을 맞춰 나가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생길 텐데, 뭐 MBTI의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거나 뭐 수많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키워서 적응력을 키운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공학과 인문학의 역량을 시작으로 도움이 되는, 강점이 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결국은 이 가치들이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왜 융합형 인재인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또 포인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융합형 역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좀 더 미래 대비를 위해서 이런 역량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가치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상 이런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가면서 이제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런 제 경험이나 제가 직접 느꼈던 가치들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